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후 들어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주춤하는 가운데 금융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마감 직전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먼저 현재 증시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2시 55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1% 가까이 오른 4,14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혼조세에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4,154.62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천억 원대, 4천억 원대씩 팔아치우고 있지만 기관이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4일째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였던 반도체주는 미국 기술주의 약세 영향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동반 하락 중입니다. 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5%씩 오르고 있는데요. 금융주 보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메리츠금융지주 모두 3%대 상승 중입니다. 은행과 보험, 금융지주를 비롯해 증권주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2% 넘게 오르며 905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뭔가요? 네, 배당세율 완화가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시장이 배당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은행과 증권주들이 정책 수혜주로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인데요. 이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은 6%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NH투자증권 역시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5%로 전망되는 삼성증권은 8%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투자 인센티브 주문에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ISA 비과세 확대나 배당세율 인하 등이 거론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 과세 자체가 크지 않아 세금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용배입니다. 네, 시장에선 어떤 세제 혜택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른바 ISA 절세 요건 완화가 거론됩니다. ISA는 대표적 투자 상품으로 세금 혜택이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종류에 따라 최대 400만 원 수익까지 세금이 붙지 않고 그 세율도 일반 계좌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주식 장기 투자 시 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는 방향 등이 예상됩니다. 혹은 주식에 매겨지는 주된 세금인 배당소득세 세율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 세금이 붙는데요. 이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입장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나온 카드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줄 수 있는 혜택이 제한적일 걸로 보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투자 수익인 양도 차익엔 이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단기 투자에 과세하고 장기 투자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적절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은 건 배당소득인데 최저세율이 유럽보다 이미 낮은 데다 ISA 혜택 등까지 감안하면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가 비관론을 접고 따뜻한 겨울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분석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모건 스탠리가 이 따뜻한 겨울론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최근 메모리 최대 가격 결정력 보고서를 통해 올해부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인공지능 수요가 높아지는 등 과거와 다른 구조적인 국면에 들어섰다며 낙관론으로 예상을 바꾼 겁니다. 특히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DDR5 현물 가격은 지난 9월 7달러 5센트에서 현재 20달러 9센트로 급등하고 낸드 계약 가격 역시 20%에서 30%가량 오른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메모리 반도체 강세장이 최대 6개 분기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내년 성적표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놨죠.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16조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81%인 94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모건 스탠리는 이번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이어져 2027년에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35조 원, 이 중 반도체 부문은 109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4만 4천 원, 73만 원으로 각각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강세장이 올 경우 삼성전자는 17만 5천 원, SK하이닉스는 8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원금 절반을 날린 스페인 네슬레 투자 펀드에 대해 주요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일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 보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안전 판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고위험 공모펀드의 증권 신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이 그래도 전향적으로 보상에 나서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네슬레 펀드와 관련해서 불안전 판매가 확인된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에서 35% 수준 자율 보상에 나섰습니다. 원금 손실 위험 등 핵심 투자 위험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게 불안전 판매로 인정된 건데요. 한토증권은 투자자 A씨에 대해서 관련 직원이 환율과 부동산 자산의 공실 관련 리스크만 언급하며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돼 설명 의무를 위반한 걸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사 해외부동산 펀드 불안전 판매 손해배상 기준에 의거해 손해액의 35%를 배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토증권은 금감원을 통해 이 분쟁 민원을 제기한 B씨에 대해서는 30% 자율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네슬레 펀드는 건물 매각 차익의 배당금까지 합치면 건지는 돈은 원금의 49%에 불과합니다. 금융감독원도 불안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고위험 공모펀드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위험성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또 투자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쓰여 있는지 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100페이지가 되는 투자설명서에 핵심 위험이 적혀 있긴 하지만 분량이 방대하고 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적 위험 내용을 알기 쉽게 한두 장 자료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핵심 팜플렛이 더 중요하고 상품의 이점만 담긴 것이 아닌지 당국에서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일 금융투자상품 판매 절차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엽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10여 년 전 코스피에 상장한 중국계 기업 고섬이 끝내 분식회계로 상장 폐지된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해외 자회사를 파악하지 못했고 감사인조차 부실 감사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는데요. 한국거래소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상장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되나요? 네, 앞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려는 외국 기업은 국내에 등록된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코스피 상장 규정 시행 세칙을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그간 금융당국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하던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를 이제 외국 기업에도 확대 적용한 겁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검증 강화의 책임을 감사인에게까지 물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조만간 코스닥 시장 내 규정 개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달에는 코스피에 상장하려는 외국 기업의 예비심사 신청서를 개정해 자회사의 범위를 넓혔는데요. 외국 기업이 영업법인 형태, 즉 비지주형으로 상장할 경우 실질적인 자회사의 실적과 재무 정보는 거래소가 요구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신청서가 개정되면서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까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앞서 중국계 코스피 상장 1호 기업인 고섬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법인을 100% 자회사로 보유하지 않아 재무제표와 자산시체 등 핵심 정보를 감사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분식회계를 벌이다 끝내 상장 폐지된 바 있습니다. 당장 적용받게 되는 외국계 기업도 있다고요? 네, LS그룹이 인수한 외국계 기업 미국 에식스 솔루션즈에 곧바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에식스 솔루션즈는 지난 7일 코스피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역외 상장 사례입니다. 또 다른 외국계 기업 토종밀 검사 장비 기업 테라피홀딩스와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세미파이브가 코스닥 시장 내 상장 절차를 나서는데요. 향후 코스닥 시장 규정이 개정된다면 이들 역시 금융당국에 등록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어도 다음 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 역시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3차 상법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기존 자사주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였는데 드디어 정리가 됐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주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쟁점이었던 기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신규 자사주처럼 스톡옵션 등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위 핵심 관계자는 기존 자사주는 스톡옵션을 위해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사주로 갖고 있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라며 주총 결의를 통해서 정하고 그 목적대로 쓰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쌓아두며 경영권 방어나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이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듯 보이는데요. 네, 때문에 특위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을수록 소각 유예 기간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분할 소각을 유도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인수권 부여 등 신조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신규 자사주는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되 스톡옵션 부여나 우리사주 조합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사주는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요. 합병 등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인에게 배정되지 않도록 신주 배정 절차를 준용해 주주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단지들이 일대의 분양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미 집값이 급등한 지금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투기 수요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의 로또 청약이 돼버렸습니다. 최지수 기자, 최근 분양을 시작한 대표적인 강남 단지죠. 어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의 청약 경쟁률 어땠습니까? 네, 시세 차익 약 30억이 예상돼 화제를 모은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30가구 모집에 약 5만 5천 명이 몰린 겁니다. 이 단지는 84제곱미터가 최고 27억 4,9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아크로 리버파크가 지난 9월 56억에 실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30억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데요. 가격 폭등을 제어한다는 취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인근 신축과 가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의 대출 한도 차등화 규제에 따라 25억 초과주택은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아 20억 이상을 현금으로 쥐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데요. 강남권 분상제 단지가 현금 부자들만 참여하는 로또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장치로 일각에선 채권 입찰제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채권 입찰제란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수분양자의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 차익의 일부만큼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익 일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환수돼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난 1983년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가 주택 경기 불황 등을 겪으며 현재는 폐지됐습니다. 혹은 시세대로 분양해 취득세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감염병 양상이 달라지는 가운데 100일의 환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정민 기자, 100일의 환자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00일의 발생 건수는 올 들어 5,300여 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29건에 불과했던 게 지난해 4만 8천 건을 넘겨 370배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100일의 면역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후 급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연령별로 보면 7세에서 18세가 84%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영세 환자는 전체의 0.3%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질병청은
100일의 유행으로 보긴 아직 어렵다면서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임산부와 접종 미도래 영아 대상 예방접종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린아이들 예방이나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이 최선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3차에서 최대 6차까지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걸린 경우라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환자와 가족 모두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연말 대목을 앞두고 소비재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명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가격도 오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화장품 어떤 게 또 오르나요? 네, 업계에 따르면 러시코리아는 모레부터 연말 선물 수요가 많은 바디워시와 로션 세트 가격을 9% 정도 올립니다. 러시는 포장재 변경과 원재료, 운송비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는 지난달에도 일부 스크럽 제품에 대해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러시뿐 아니라 디올은 지난달 대표 립 제품과 향수 등의 면세점 가격을 2%에서 3% 올렸고 미샤와 어퓨도 지난 7월 가격을 인상하는 등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부터 고가의 명품까지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방과 주얼리 명품 브랜드들은 1년에도 몇 번씩 가격을 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루이비통은 지난 7일 가방을 중심으로 일부 제품 가격을 3% 안팎 올렸습니다. 샤넬도 최근 국내에서 일부 핸드백 라인의 가격을 평균 9.3% 인상했고요. 보테가 베네타도 가방 등 일부 제품 가격을 10% 넘게 올렸습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는 오늘부터 목걸이 등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3%, 불가리도 최근 팔찌와 귀걸이 등 일부 제품 가격을 3% 안팎 올렸습니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연말을 앞두고 주요 명품 브랜드가 또 한 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 매년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이 1년간 납부할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올해부터는 소득과 재산 산정 기준이 확대돼 보험료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앞으로 1년 동안 낼 보험료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지난달까지 보험료는 지난 2022년 소득 기준으로 냈다면 이달부터는 2023년 소득 기준으로 내게 됩니다. 여기에 올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물 등 재산세 과세 표준액 변동분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이런 시차 때문에 소득이 반토막 났는데 작년 기준으로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 정산제도입니다. 폐업이나 휴업, 퇴직 등으로 현재 소득이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면 공단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조정 신청 대상이 확대됐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대상으로 했는데 올 1월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도 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생활자가 주식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이 크게 줄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이를 근거로 즉시 건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소득이 여유가 생겼을 때 미리 보험료를 더 내두면 나중에 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30대 인구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30대 쉬었음 인구는 10월 기준 3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총 258만 명으로 같은 기간 13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